그해 봄 진경은 나와 헤어질 각오까지 하면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어드미션까지 받은 뒤에야 내게 유학하기로 했다고 말하기에 말릴 방법이 없어. 잘 됐네. 안 그래도 넌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평생 교육이 필요했었어.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그녀를 환송했다. 하지만 진경이 입국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고도 몇 달은 더 버텼다. 그러나 한참 만에 들어온 메일을 받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메일에는 학교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플러싱의 한인 하숙집으로 귀가하던 진경은 부엌 식탁에 앉은 내가 그 집 아주머니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는 곧장 기절이라도 할 듯이 비명을 질렀다. 그건 내가 들어본 중 가장 행복한 비명이었다. 비명을 들으며 나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뉴욕 생활 3개월 만에 진경은 야망이 넘치는 냉혈녀에서 사람의 품을 그리워하는 다정다감한 여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뉴욕을 출발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남으로. 플로리다의 작은 해안마을 세바스찬에 있는 팸 이모네까지 가게 된 건 순전히 그때 우리가 약간 정상이 아닌 상태. 뭐랄까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 긍정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짧은 휴가 기간 동안 플로리다까지 렌터카를 몰고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밤에 모텔에서 잔 것을 빼면 이틀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운전했다.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 동해안을 따라 쭉 내려갔다. 20시간 남짓 그렇게 운전하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을 것이다. 운전하는 내내 팸 이모가 뉴욕에서 가까운 뉴저지나 메릴랜드쯤이 아니라 플로리다에 산다는 게 고마울 정도였다. 폴은 뉴욕에서 이틀 만에 왔다니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팸 이모만은 깔깔거리며 좋아했다. 이모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파타고니아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졌는데 플로리다쯤이야 라고 말하며 폴에게 핀잔을 줬다. 떠나기 전날 미국 한번 들어가기도 어렵다는데 이번에 가면 플로리다에도 들러서 파멜라가 어떻게 사는지 꼭 보고 오라고 엄마가 얘기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모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미국이 무슨 경상도인 줄 아느냐고 한껏 비아냥거렸다가 나중에 엄마에게 된통 잔소리를 들었다. 미국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엄마는 나만 보면 언감생심 플로리다는 바라지도 않는다. 경상도라도 좋으니 나도 여행 좀 시켜달라 하며 달달 볶았다. 복수심이나 원한을 갚는 일로 따지자면 엄마 못지않다고 소개해야 마땅할 팸이모는 외갓집 7남매 중 막내딸이다. 차정신이라는 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고 시절부터 파멜라라는 이름을 스스로 짓고 다닌 괴상한 애라는 게 엄마의 말이었다. 둘째 언니로 이모에게는 천적과도 같았던 엄마는 김영삼 씨는 중학생 때부터 책상에다가 장래희망 대통령이라고 써붙였다던데 그렇다면 네 이모는 중학생 때부터 장래희망이 미국놈 마누라였던 사람이다 라며 혀를 찬 적이 있었다.
어쨌거나 이모는 꿈을 이룬 셈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어디 걔만 꿈을 이뤘냐? 김영삼 씨도 이뤘고 나도 이뤘지.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엄마 꿈은 뭐였느냐고 물었더니 현모양처였다던가. 과연 엄마가 그 꿈을 이뤘다고 봐야만 할 것인가? 대놓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게 등짝을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현모양처라면 엄마는 참으로 매서운 손바닥을 지닌 현모양처였던 것이다.